드라이 아이스입니다. 꺼내놓고 이 상자 위에 놨더니 이렇게 상자 주변에 성에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죠. 온도가 차갑기 때문에 드라이 아이스 주변에 습기가 얼어가지고 이렇게 성에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드라이 아이스는 취급 시 주의사항이 박스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온도, 그리고 맨손으로 만지지 말 것, 밀폐된 용기에 넣지 말 것. 자, 밀폐된 용기에 넣는다면 이렇게 드라이 아이스가 이산화탄소 기체로 승화하면서 부피가 상당히 폭발적으로 팽창하기 때문에 밀폐된 용기에 넣는다면 그 용기가 터지겠죠. 계속 부피가 증가하기, 고체에서 기체로 변하면서 부피가 증가해서 밀폐된 용기에 넣어두면 안 됩니다. 또 만약에 저장고 출입 시 반드시 환기를 요함은 드라이 아이스를 넣어둔 아주 커다란 냉장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냉장고가 있다면 거기에 그냥 들어간다면 위험하겠죠.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산소가 부족해서 질식의 위험이 있다라는 취급 시 주의사항들이 이 드라이 아이스를 담아온 박스에 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드라이 아이스는 맨손으로 만지면 안 되니까 고무장갑을 끼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무장갑 끼기 전에 얇은 목장갑을 또 꼈습니다. 온도가 차갑기 때문에 얇은 목장갑을 끼고 다음 고무장갑을 끼고 이제 드라이 아이스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라이 아이스를 망치로 깨서 상당히 잘 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깨서 작은 조각들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작은 조각이 있는데 작은 조각 하나 이렇게 톡 쳐볼까요? 톡 치면 물론 조각이 작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드라이 아이스가 상당히 잘 밀려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 아이스가 이산화탄소가 막 발생을 하면서 잘 밀려 다니는 건 바닥하고 이 테이블 바닥하고 드라이 아이스 사이에 약간 뜨게 됩니다. 승화가 일어나면서 바닥과 드라이 아이스 사이가 약간 뜨면서 마찰력이 줄어드니까 상당히 잘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폭발적인 승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알까기처럼 해보면 상당히 작은 조각들을 가지고 알까기처럼 해보면 잘 밀려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닥에서 약간 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번엔 풍선에 드라이 아이스 조각을 넣고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선에 드라이 아이스 조각을 넣고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무장갑을 끼니까 풍선에 드라이 아이스를 넣기 힘들어서 고무장갑을 벗고 풍선에 입구를 벌려서, 요거는 두 명이 같이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명이 풍선의 입구를 열고 한 명이 드라이 아이스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드라이 아이스 조각 너무 큰 걸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잘 안 들어가고요. 작은 조각들을 여러 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작은 조각들을, 드라이 아이스 작은 조각을 풍선에 한 대여섯 개 정도 집어넣고 이렇게 막고 입구를 막습니다. 입구를 묶어서 두시면 그 다음에 이렇게 풍선을 좀 따뜻하게 해줍니다. 따뜻하게 해주고 좀 흔들어주고 따뜻하게 온도를 높여주면 어떻습니까? 풍선이 점점점 부풀고 있죠? 고체인 드라이 아이스가 기체로 승화하면서 부피가 팽창하는 것을 풍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풍선을 두 손으로 따뜻하게 감싸주면 부피가 팽창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느낌을 실제로 실험을 해보시면 풍선이 부풀고 있는 것을 느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풍선이 또 커졌죠? 그새 점점 부피가 팽창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드라이아이스 조각, 조금 큰 조각이 넓은 면적에다 핀셋을 대어 보겠습니다. 금속 핀셋이 아니라 어떤 금속도 좋습니다. 대보시면 자, 이런 소리가 상당히 고음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은 금속의 열 전도도가 높고, 금속은 열 전도도가 높고, 또 드라이아이스는 상당히 온도가 낮고, 온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또한 드라이아이스 승화작용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이 핀셋이 우리 눈에 잘 띄진 않지만 이 핀셋이 드라이아이스에 자꾸 붙었다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있으면 붙어 있는 것 같지만 계속 아주 빠른 속도로 핀셋이 드라이아이스에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높은 주파수를 소리를 고음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엔 돈데크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간탐험대라는 만화에 나오는 건데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에 물을 한 4분의 1 정도 담습니다. 4분의 1 정도 담고 여기에 드라이아이스 조각을 두세 조각 정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집어넣고 마개를 막아주시면 자, 돈데크만이 만들어졌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이산화탄소가 물은 상당히 드라이아이스에 비하면 높은 온도죠. 그러니까 높은 온도, 공기 중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온도에 빨리 접촉이 되면서 드라이아이스가 이산화탄소로 승화되죠. 그래서 이렇게 연기가, 실은 이 연기가 이산화탄소 기체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마개를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개를 막으면, 지금 가지를 막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부피가 계속 팽창을 하는데 나갈 곳이 없으면 자, 이렇게 마개가 분출되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가지 달린 플라스크에 가지를 막아주시면 부피는 팽창하는데 나갈 곳이 없으니까 가장 약한 곳을 뚫고 이렇게 실리콘 마개가 잘 분출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난 얘기지만 교과서 47페이지에 보시면 이산화탄소와 비활성 기체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드라이아이스가 이산화탄소 고체죠. 자, 생각해 보시면 화재가 났을 때 불을 끄는 소화기에는 이산화탄소를 이용하는 것이 많다. 이것은 이산화탄소의 어떤 성질을 이용하는 것인가? 자, 불 끄는 소화기 이산화탄소를 이용한다라고 했는데 이 돈데크만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코올 램프에 불을 붙이고요. 알코올 램프에 불을 붙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로 불을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이 있고, 자, 이산화탄소가 많이 없어져서 좀 더 넣고요. 많이 없어져서 좀 더 놔서 활발하게 분출되도록 한 다음에 불붙은 알코올 램프에 이산화탄소를 가까이 대보면 자, 어떻습니까? 불이 꺼졌죠? 바로 이산화탄소 소화기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알코올 램프에 불을 붙이고 이산화탄소로 산소를 차단하죠. 주변에 있는 산소를 차단해 주시면 알코올 램프에 불이 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소화기였습니다. 자, 다음엔 이산화탄소의 액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산화탄소 액성인데, 자, 지금 2개의 비커에 물을 담았고요. 1리터짜리 1000ml 비커인데 한 반 정도, 500ml 정도 물을 담고 페놀프탈레인입니다. 한쪽에는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좀 넣고요. 또 한쪽에는 티몰블루라는 지시약을 넣습니다. 둘 다 이제 페놀프탈레인이라는 지시약과 티몰블루라는 지시약을 양쪽에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양쪽에 지시약을 넣고, 자, 페놀프탈레인을 넣은 것은 전혀 색깔 변화가 없죠. 페놀프탈레인을 넣었을 때 색깔 변화가 없고,
티몰 블루를 넣었을 때 약간 푸른색을 나타냅니다. 뭐 거의 투명할 정도. 칼슘 조각을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 칼슘, 잘 화면이 안 보이는데 칼슘입니다. 칼슘 조각인데 액체 파라핀 속에 보관을 해뒀습니다. 액체 파라핀 속에 보관해둔 칼슘을 2조각 정도씩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놉탈레인을 넣은 곳에도 칼슘을 넣고 티몰 블루를 넣은 곳에도 칼슘을 넣습니다. 넣은 다음에 색깔 변화를 관찰해 봅니다. 어떻게 색깔이 변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페놉탈레인을 중심으로 볼까요? 자, 약간 눈금이 안 보이는 쪽으로 더 잘 보이게, 화면에 잘 보이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칼슘이 물과 만나서 반응하면서 수산화칼슘이 만들어지죠. 자,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촬영한 것인데 어떻습니까? 수산화칼슘이 되면서 염기성이 되죠. 염기성이 되면서 페놉탈레인을 넣은 용액은 붉은색을 나타내고요. 티몰 블루 용액을 넣은 것은 푸른색을 나타냅니다. 붉은색과 푸른색 둘 다 염기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뭐 그냥 이쁘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시약을 동시에 써봤습니다. 자, 칼슘을 넣었더니 수산화칼슘 수용액이 되면서 염기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드라이아이스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색깔이 변하는지. 색깔이 변한다는 것은 지금 페놉탈레인이라는 지시약과 티몰 블루라는 지시약은 pH 변화에 따라서 색깔이 나타나는 지시약이거든요. 그런데 드라이아이스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변할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아이스를 집어넣습니다. 이쪽에도 집어넣고 이쪽에도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색깔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라이아이스를 넣으면서 이산화탄소가 물속에 녹게 되죠. 뭐 이산화탄소는 물에 잘 안 녹기는 하지만 조금씩 녹으면서 액성을 변화시키죠. 지금 칼슘을 넣어서 염기성이었는데 색깔 변화를 보십시오. 점점점 색깔이 엷어지고 있죠. 페놉탈레인을 중심으로 볼까요? 어떻습니까? 붉은 색깔이 점점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칼슘을 넣었더니 염기성이었는데 드라이아이스,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면서 점점점 색깔이 엷어진다. 중화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즉 이산화탄소는 무슨 성이다? 드라이아이스, 이산화탄소는 산성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칼슘이 들어갔는데 염기성이었다가 이산화탄소가 녹으면서 점점점 페놉탈레인 색깔이 없어진다. 중화반응이 일어난다. 이산화탄소는 산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실험입니다. 지금 붉은색이 거의 다 없어졌죠.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모습입니다. 지금 드라이아이스가 거의 다 없어져서 지금 둘 다 색깔이 원래대로 되돌아왔죠. 지금 드라이아이스가 좀 남아있긴 한데 페놉탈레인을 넣어서 빨개졌는데 이산화탄소가 들어가서 중화되면서 색깔이 없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산화탄소가 산성물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티몰 블루를 넣은 용액 역시 마찬가지로 되었습니다. 드라이아이스, 즉 이산화탄소의 액성을 봤습니다. 자, 그런데 지시약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칼슘과 이산화탄소가 만나서 중화반응이 일어났죠. 그러면 바닥에 보시면 침전물이 이렇게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침전물이 바닥에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거를 닦아서 둔 것인데 침전물이 생겨 있습니다. 위에 떠다니는 기름은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칼슘을 보관할 때 썼던 액체 파라핀이고, 바닥에 보시면, 바닥 쪽에 보시면 침전물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과서에 49페이지에 보시면 이산화탄소와 비활성 기체에서 여기 요 반응식이죠.
수산화칼슘, 칼슘을 물에 넣었을 때 수산화칼슘이 드라이 아이스, 이산화탄소와 만나서 탄산칼슘 침전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산화탄소는 약간 산성이고 얘는 염기성과 산성이 만나서 중화반응, 물이 생겼죠. 그리고 침전물이 생긴 것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 바닥에 침전물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